새언니 오늘 오빠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던데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요? 오늘 정상 퇴근이라 6시면 퇴근해요. 잘 됐네요. 오늘 밖에서 저녁 먹어요. 오빠가 그러던데 주말에 장도 안 봐서 집에 먹을 것도 없다면서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저녁 먹는 걸 왜 그이가 저한테 직접 안 물어보고 아가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그게 뭐 중요한가요? 오빠 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약속 잡은 김에 언니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이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외식하자고요? 아니요. 오빠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연락 왔던데요? 네. 저한테는 연락 안 했던데요. 뭐 새언니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락 안 했겠죠. 근데 새언니 누구한테 먼저 연락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저녁 챙겨주는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해서 알려주는 게 좀 웃기잖아요. 별게 다 웃기네요. 그래서 새언니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당연히 같이 먹죠. 저 혼자 집 가서 밥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가씨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퇴근하고 미니 엄마네로 오세요. 또 미니 엄마네 간다고요? 저는 닭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번 거기에 가야 해요. 오빠랑 저는 닭발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새언니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양보하면서 못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매번 같이 먹을 때마다 아가씨 좋아하는 것만 먹으러 가잖아요. 그게 싫으면 새언니는 같이 안 먹으면 되죠.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정말 알겠어요. 퇴근하고 미니 엄마네로 갈게요. 오빠 진짜 맛있지? 나는 숯불 닭발은 미니 엄마네보다 더 맛있는 곳을 못 봤다니까. 있잖아. 춘천에 그 조약돌에 구워 먹었던 닭갈비집 거기서 닭갈비랑 닭발 먹고는 세상 최고 닭발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었잖아. 아, 맞다.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아, 생각하니까 또 가고 싶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진짜? 그럼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춘천 놀러 갈까? 좋지, 너 주말에 데이트 약속 없어? 약속? 에이, 있어도 취소하면 되지. 오빠랑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닭발도 먹으러 가는데 그까짓 데이트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 그러다가 정말 차인다. 차이기는 무슨, 내가 차면 찼지 차일 일은 없거든요. 하긴 내 동생 미모면 감히 어떤 놈이 찰 생각을 하겠어? 자기야, 이번 주에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우리 영화 예매해뒀지. 근데 영화야 취소하고 다음에 보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벌써 예매까지 해둔 건데. 우리 약속이 먼저잖아. 우리 약속? 아니, 새언니 어차피 춘천 가는 거 새언니도 따라올 거잖아요. 무슨 제가 오빠 뺏는 것처럼 내 약속, 네 약속 구분하는 거예요? 아가씨, 그게 아니라 매번 셋이 이렇게 만나서 먹고 놀고 하는데 저희들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춘천 가는 것도 둘이서 얘기하고 갑자기 정한 거지. 저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새언니는 같이 안 갈 거예요? 새언니 없이 오빠랑 간만에 둘이 데이트하면 저야 너무 좋죠. 네? 사실 새언니랑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랑 단둘이서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니고 맛집도 엄청 다녔었는데 결혼한 후로는 둘이 놀 기회가 없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오빠는 저랑 같이 있어야죠. 어머, 오빠가 새언니 거도 아니고 왜 새언니랑 같이 있어야 해요? 웃긴다 정말. 둘 다 그만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쓸데없는 걸로 말싸움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도 그래. 오랜만에 기분 전환할 겸 놀러 가자는 건데? 왜 가기 전부터 태클 걸고 그래? 태클? 무슨 태클을 걸었다고 그래. 먼저 한 약속이 있는데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가씨랑 춘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는 춘천 안 갈 거야. 어? 난 닭발 좋아하지도 않고 꼭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영화인데 취소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혼자 영화 봐. 나랑 여신은 춘천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뭐? 나랑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아가씨랑 춘천을 가겠다고? 당신은 춘천에 닭발 먹으러 가기 싫다며?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자기도 안 가고 나랑 영화 보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난 영화 보는 거보다 춘천 가서 닭발 먹는 게 좋은데. 그래, 맘대로 해. 아싸, 오빠랑 간만에 단둘이 데이트하네. 완전 좋아. 새언니 영화 재밌게 봤어요? 네, 혼자 아주 재밌게 봤어요. 오빠는 또 뭐 하길래 연락 한 번 없고 아가씨가 전화했어요? 새언니 매번 똑같은 질문 지겹지도 않아요? 누가 연락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연락할 때마다 이래요? 아, 됐고 아가씨 언제 도착하세요? 어딜 도착해요? 집 말이에요. 벌써 7시 넘었는데
저녁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저 먼저 먹을지 아니면 그이 오면 같이 먹게 기다릴지 결정을 하죠. 아, 새언니 그냥 혼자 드시면 돼요. 왜요?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아니요. 늦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서울 안 가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로 집에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춘천에서 하루 자고 갈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혼자 두고 둘이 자고 온다고요? 네, 새언니가 같이 안 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야 당일치기로 닭발만 먹고 오는 걸로 알았으니까 같이 안 간다고 한 거죠. 이렇게 하루 자고 오는 건 계획이 없었잖아요. 무슨 큰일도 아니고 스케줄이야 변동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불륜도 아니고 오빠 동생이 같이 놀러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걸 가지고 왜 호들갑이에요? 호들갑이 아니고요. 기본 예의죠. 아무튼 알겠어요. 어쨌든 오늘 안 온다는 거니까 저 혼자 저녁 먹을게요. 그리고 그이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운전하고 있느라 못 받은 거죠. 할 말 있으면 그냥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욕하는 거 아니면 굳이 오빠한테 연락해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오빠한테 따로 제 흉이라도 보려고요? 흉은 무슨? 알겠어요. 그만 끊어요. 저는 저녁 먹어야겠네요. 자기야,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한 거 아니졌지?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7시에 형식이네 가게로 가면 되는 거지? 맞아. 퇴근하고 이따가 봐. 알겠어. 근데 오늘 누구누구 오는데? 형식 오빠네 부부랑 선영이네 부부. 이렇게 보기로 했어. 웬일로 선영이네 오냐? 시어머니가 아기 봐준다고 나가서 놀다 오라 했다고 허락받았대. 완전 신났더라고. 뭐 오랜만에 얼굴 보겠네. 알겠어. 야, 뭐냐? 우리 부부 모임 아니었어? 아, 몰라. 진짜 짜증나. 아니, 아가씨 부른다는 말도 없었는데 왜 온 거냐고. 참 한결같다. 한결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두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 솔직한 말로 누가 너랑 네 남편을 부부로 보겠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두 사람을 부부나 애인으로 볼걸. 안 그래도 열받는데 왜 너까지 긁고 그래? 야, 화내지 마. 임신했는데 화내면 아기한테 안 좋아. 그래, 참자. 참아. 근데 진짜 너 신우이 오는 거 몰랐어? 그래, 나한테 얘기도 안 했다니까. 무슨 당연히 약속했던 마냥 자연스럽게 와서 왔는데 나도 놀랐어. 둘이서만 얘기했는가 보네. 뭐 새삼스럽지도 않네. 매번 무슨 일 있으면 저 인간 내가 아니라 아가씨한테 연락한다니까. 그럼 그걸 아가씨가 나한테 전달하고. 그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나도 처음에 너무 이상해서 한 집 사는 나한테 그냥 말하면 될걸. 왜 굳이 아가씨 통해서 얘기하냐 몇 번이나 따졌는데. 옛날부터 아가씨랑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던 버릇이라 그게 편하대. 아니, 아무리 편해도 결혼했으면 달라져야지. 백날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혀. 이제는 나도 포기했어. 근데 너 그거 알아? 뭐? 너 결혼하기 전에 엄청 크게 싸워서 헤어진 적 있었잖아. 우리 헤어지고 나 열받아서 호주 가 있었을 때 말하는 거야? 그래, 너 나가 있는 동안 네 남편 여동생 집에서 거의 2달 정도인가 지냈을걸?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잠깐만. 아가씨 그때면 원룸 살 때인데? 아니 멀쩡한 집 내버려두고 그 좁은 원룸에서 둘이 2달이나 지냈다고. 그래, 그때 네 남편 힘들다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실 때마다 제가 데리러 왔잖아. 뭐 여동생이 오빠 챙기는 건 그럴 수 있지. 웃기네. 너도 진심으로 그 말 한 건 아니지? 단순히 여동생이 오빠 챙기는 거였으면 내가 말을 꺼냈겠냐? 그래, 그렇지. 지금이야 지난 얘기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 가관이었다. 하는 꼴은 거의 새로 생긴 여자친구였어. 너랑 헤어지고도 잘 헤어졌다고. 인정머리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출국했다느니 다시는 만나지 말라느니 아주 난리였거든. 내 그럴 줄 알았어. 헤어진 것도 아가씨 영향이 컸는데 참 웃긴다. 그때 왜 헤어졌는데? 무슨 데이트 때마다 지 여동생이랑 같이 나온다고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약속 깨고 여동생이랑 놀러 가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맨날 여동생을 입에 달고 사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나보다 여동생 더 챙기는 남자를 좋아하냐? 우와, 그 정도면 그냥 연인 사이 아니냐? 그리고 나랑은 주말에 놀러 가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된다고 외박 한 번 안 하던 남자가 자기 여동생이랑 놀러 가면 계획에도 없던 외박을 하고 어떨 땐 2박 3일씩 있다가 오고 휴가도 거의 여동생이랑 놀러 갈 때만 썼어. 그랬었구나. 결혼 전부터 심각했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그 꼴을 참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헤어졌던 거야. 아무튼 너네 헤어졌을 때 맨날 술자리 와서는 오빠 챙긴다고 같이 술 마시고 갈 때 꼭 팔짱 끼거나 허리에 팔 두르고 무슨 연인 마냥 그렇게 가는데 가관이더라. 봐봐, 지금도 똑같잖아. 야, 어딜 봐서 저 두 사람을 남매로 보겠냐?
나도 정말 그게 너무 걱정이야. 둘이 사이 좋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남매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으니까 말이야. 매번 무슨 일 있으면 아가씨 통해서 내가 전달받는 것도 웃기고 그런 걸로 한마디 하면 무슨 시누이를 질투하냐 그러고 내가 꼭 사이 좋은 남매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매도하니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니까. 근데 너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해. 무슨 30 넘은 남매가 원룸에서 2달이나 같이 살고 오빠가 결혼까지 했는데도 술만 마시면 저렇게 손잡고 허리 감싸고 기대고 그러냐? 쟤들이 한참 이상한 거지. 그치? 정말 미치겠다. 내 상식으로는 저런 행동이 너무 이해 안 되거든. 애 낳고도 저러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참 너도 큰일이다. 네 남편이랑 잘 얘기해봐. 애 낳았는데도 너랑 애는 나 몰라라 하고 여동생이랑 놀러 다니고 둘이 저 모양으로 행동하면 그거 큰 문제잖아. 그래야겠지. 애 낳기 전에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그래, 최대한 좋게 잘 얘기해봐. 잠깐만. 야, 쟤들 지금 임신한 너 내버려두고 가는 거야? 저게 남편이냐? 보는 내가 속 터진다. 냅둬. 말해봤자 우리 입만 아파. 새언니, 언니 정말 웃기네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가씨? 우리 오빠한테 나랑 만나고 연락하는 거 싫다 했다면서요? 그이가 말을 또 그런 식으로 옮겼어요. 옮기긴 뭘 옮겨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난리치더니 결혼하고도 똑같네요, 정말. 아가씨 방금 그 말은 오히려 내가 할 말이네요. 이제 오빠 결혼해서 제 남편인데도 결혼 전처럼 그렇게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 마냥 지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사이좋은 남매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연락도 못하게 해요? 새언니가 뭔데요? 저 아가씨 오빠랑 결혼해서 한 침대 쓰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 안 오고 여동생 집에서 자겠다는 남자랑 그런 오빠를 집에 안 보내는 아가씨가 정상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얼마나 새언니가 들들볶고 사람 괴롭혔으면? 집에 가기 싫어서 동생 집에서 자겠어요. 뭐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들이 뭐요? 뭐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고 제가 그 사이에 꼽살이 낀 것 같대요. 이게 말이 돼요? 뭐 관계만 좀 다를 뿐이지. 오빠랑 나 사이에 새언니가 방해꾼으로 끼어든 건 맞죠? 이게 말이야 똥이야? 나이 30 넘어서 결혼한 남자가 집이 아니라 여동생 집에서 자고 둘이서 여행 가서 밖에서 자고 오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남자친구는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우리 오빠랑 같이 놀러 가고 지내는데 왜 뭐라 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 헤어지면 되죠.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무튼 우리는 혈육이에요. 언니는 남이고. 그런 주제에 감히 오빠랑 나랑 인연을 끊게 만들려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요? 새언니 미쳤어요? 아가씨 말 조심하세요. 임신한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러는 아가씨는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죠. 그러니 이렇게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는 새언니한테 바른말 하잖아요. 바른말이 다 죽었네. 내가 진짜 임신만 안 했어도. 뭐? 임신 안 했으면 어쩔 건데. 무슨 임신한 걸로 우리 오빠 발목이라도 잡게? 그리고 그게 우리 오빠 씨인지 어떻게 알아? 오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잠자리도 몇 번 안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성생활을 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너랑 잠자리가 별로였나 보지. 그러니 나한테 하소연하려고 말한 거 아니겠어? 정신 나간 남매네. 내가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받아주기는 우리 두 사람 사이 질투하지 말고 못 참겠으면 갈라서던가. 어차피 우리 오빠랑 혼인신고 안 했잖아. 아예 헤어지라고 고사를 지내질 그래. 어머 몰랐어? 고사 벌써 지냈는데 몰랐나 봐. 근데 끈질기게 아직도 같이 살더라. 정신병자들. 왜 내가 헤어지면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게? 우리가 살림을 차리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인데. 남매가 굳이 따로 살림 차릴 필요가 뭐가 있냐? 같이 살아도 전혀 문제 안 되거든. 그래, 네 오빠 너 가져라. 도저히 찝찝하고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너 가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과 시누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결국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결혼은 했고 살면서 아이 낳으면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지고 가정에 충실하겠지 기대했었는데 아이까지 이른마당에 남편과 계속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서류상 정리할 것도 없어서 그대로 갈라섰습니다. 처음에는 소송을 할까 했지만 남편이 집을 위자료로 주고 나가겠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싸우면서 만나느니 집 받고 연락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얘기를 들으시고는 잘 헤어졌다고 하시네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남매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
당분간 다른 사람 만날 엄두가 안 나네요. 혹여라도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동생이나 누나 있는 남자는 거를 것 같네요. 여보, 당신 어디야? 퇴근해서 집에 오는 중이야? 나 영식이 만나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아니고 방금 어머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어머님 무슨 어머님? 장모님 말이야? 아니, 우리 엄마 말고 당신 엄마한테 전화 왔었다고. 아니 생전 연락 한 번 안 하던 양반이. 뭐 또 아쉬워서 당신한테 전화를 했대? 왜 연락한 건데? 글쎄 어머님 이혼했다 하시더라고. 이혼. 기가 막힌다. 재혼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갔으면서 겨우 3년 살고 이혼을 했다고? 왜 이혼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물어보기가 그렇잖아. 그냥 잘 지내냐고 연락 왔길래 어머님도 잘 지내시는지 물었더니 이혼했다고 말하시더라고. 참 남자에 미쳐서는 그렇게 자식들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연락을 한 거래? 뭐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자식들인데 그걸 버리고 갔다고 하긴 그렇지. 어머님이 사별하시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버린 게 아니면 그렇게 재혼하게 되니 바로 아빠 제사 당장에 모셔가라고 하고서는 연락을 딱 끊냐? 재혼하는데 단시 집안 제사를 어머니가 모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건 당연하지. 당신이 장남인데 어차피 우리가 모셨어야 하는 거잖아. 아무튼 엄마라는 사람이 재혼하고선 전화 한 통 없었으면서 이혼했다고 왜 연락을 했냐고? 뭐 그냥 다 잘 지내냐고. 형님들이랑 도련님 당신까지 다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냐고 궁금해 하시던데? 웃긴 아줌마네. 그걸 왜 자식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안 물어보고 며느리인 당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어머님 재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반대했는데 어머님이 억지로 밀고 나가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때 큰형님은 울기까지 하시고 그때 일 때문에 어머님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 자식들한테는 도저히 전화를 못 하겠나 봐. 그렇게 누나가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더 생각해보라고 말리는데도 남자에 미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으면서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 팔자도 너무 박복하잖아. 박복은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 없지. 지금은 그냥 안부 인사처럼 연락했을지 모르지만 분명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니까 당신도 연락 오는 거 받지 마 알겠지? 어떻게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연락 오는 건데. 아 몰라. 그냥 내 말대로 해. 아무튼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진 말고 적당히 마시고 일찍 들어와. 알겠지? 알겠어. 늦게까지 마실 기분도 안 나. 여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어디야? 아, 재수씨, 저 영식입니다. 지금 호혜가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어머, 왜 병원 응급실이에요? 무슨 사고라도 났어요? 네, 교통사고 나서 바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왔어요. 전화드린다는 걸 이것저것 접수하고 검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바로 못 드렸네요. 도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어디 병원이에요? 이 사람 많이 다쳤어요? 어떡해요? 택시 잡으려고 서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인도로 들이박아서는 차에 치였어요. 남편만요. 영식 씨는 안 다치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앞쪽에서 택시 잡고 있었다 보니 차가 하필 호혜가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영식 씨 안 다치셨다니 다행이네요. 아니 멀쩡한 차가 왜 인도로 운전을 한 거래요? 인도로 들이박는 놈이 제정신이었겠어요? 술 처먹고는 운전한 미친놈이죠. 뭐라고요? 음주운전자한테 사고 당했다는 말이에요? 하필 우리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저는 멀쩡한데 호혜가 참 왜요? 남편 많이 다쳤어요? 의식이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볍다고 할 수도 없나 봐요. 사진 결과를 봐야 하긴 하는데 왼쪽 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고 피도 많이 난 걸로 봐서 의사가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정말 어떡해요? 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요. 네, 재수씨. 제가 같이 있을 거니까 천천히 오세요. 네, 남편 좀 잘 부탁드려요. 바로 택시 타고 갈게요. 여보, 어떡해? 많이 아프지? 어제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아픈 줄 모르겠던데 지금 술 깨니까 너무 아프네. 그런데 영식이는 갔어? 응, 영식 씨가 병실로 옮기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는 늦게 돌아갔어. 그 자식도 진짜 놀랐을 텐데. 바로 눈앞에서 사고 나는 거 봐서 말이야. 어제 내가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검사며 이것저것 영식 씨가 챙겨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안 그랬으면 혼자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수술은 오늘 오후에 한다고 했지? 맞아. 너무 급하게 수술 잡는 거라 오후 시간밖에 없었대. 그래도 시간 나서 정말 다행이지.
참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 운전자 어떻게 됐어? 그 사람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 정신 나간 새끼. 술을 처마셨으면 곱게 택시 타고 가거나 대리기사를 부를 일이지. 왜 운전대를 잡아서 멀쩡한 나한테까지 피해를 줘? 봤더니 젊은 애라고 하더라고. 아빠 차 운전해서 나왔다가 술 먹었던 거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나 먼저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아무튼 근처 카메라며 블랙박스까지 다 확인해서 사고 처리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영식 씨 말로는 무조건 상대방 과실의 음주운전이라서 걱정할 건 없다고 하는데 뭐 내 잘못이 전혀 없으니 그건 알아서 처리되겠지. 지금 그게 문제야? 사람이 이렇게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생겼는데 지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칠 저런 놈은 어디 무인도에 평생 가둬놔야 해. 여보 진정하고. 나 배고픈데 뭐 좀 먹게 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오후에 수술이라니까. 당신 지금 금식이야. 조금만 참아. 아 진짜 배고픈데. 며느라 잘 지내니? 네, 어머님. 그냥 그렇죠 뭐. 어쩐 일로 또 전화하셨어요?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기일이잖아. 아, 그렇네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요. 너는 맏며느리라는 게 그런 것도 까먹으면 어쩌니? 그런데 병원은 왜 다니는데? 그게요. 그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어머, 우리 장남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많이 다쳤니? 언제? 며칠 전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어요. 이 정신 나간 미친놈이 있나? 술 처먹을 거면 곱게 처먹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운전대를 잡아서는 우리 귀한 아들을 쳐? 많이 다쳤니?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 왼쪽 허벅지 쪽으로 치이면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수술까지 했다고? 아이고, 이를 어쩌니? 내가 가봐야 하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님. 절대 우시지 마세요. 어머님 오시면 그이 승질 부릴 게 뻔한데 그럼 더 악화될지 몰라요. 하긴 내가 간다고 누가 반겨주기나 하겠니?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다. 근데 장남이 그렇게 사고 나서 병원 입원 중이면 네 시아버지 재산은 어떡하니?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형님들이랑 도련님이랑 같이 상의해봐야겠네요. 며느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혼도 했는 마당에 지금 장남이 아파서 제사 모시기도 그렇고 하니 네 시아버지 제사 내가 다시 가져오는 게 어떻겠니? 네. 아버님 제사를 가져가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너희 사는 것도 넉넉지 못한데 제사까지 가져가서 부담됐을 텐데 내가 다시 내 남편 제사 가져오겠다는 말이야. 어머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재혼하셔서 어머님은 여기 집안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뭐라고?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내가 네 남편 엄마인데 내가 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실제 제사상 차려서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왜 아버님 제사를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제사가 꼭 음식 한 상 가득 차리고 절을 해야만 하는 거냐? 제사 올리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저희 형편 넉넉지 못해도 아버님 제사 모시는 건 정성 다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주가 지금 아파서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다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다는 거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 남편이 다음 주 아버님 기일까지 퇴원 못하면 도련님 계시잖아요. 아들이 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낳으셨으니 더 잘하시잖아요. 어머님 아들 둘이에요. 너 법도가 있지. 제사는 장남이 제주가 되는 거지. 어떻게 막내 아들이 제사를 맡는다는 거니? 어머님 법도 따지시니 말씀드려요. 남편이 아파서 못하면 단시 집안 아들인 도련님이 맡는 게 법도죠. 이미 재혼하셔서 다른 집에 출가했던 어머님이 제사를 모시는 게 오히려 법도에 안 맞죠. 너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왜 이렇게 대꾸하고 난리야. 시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너무 억지 부리시니까 그렇죠.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네 시아버지 제사 나한테 넘겨라. 내가 그 제사를 가져와야 내 팔자가 핀다잖아. 네, 아버님 제사를 다시 가져가야만 팔자 핀다는 건 누가 그래요? 혹시 어머님도 점 보셨어요? 그래, 용한 점쟁이가 그 제사를 너희한테 넘겨서 내 팔자가 꼬인 거라잖아. 이 박복한 팔자에서 벗어나려면 단시 집안 제사를 내가 가져와야 한다니. 군소리 말고 제사 넘겨라. 어머님 정말 교회 다닌다는 분이 무슨 점쟁이 말을 믿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말이 왜 안 돼? 내 남편 제사 내가 가져와야. 앞으로 내가 편하게 산다니 당장 내놔라.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큰 누나 왔는데. 어머, 큰형님 오셨어?
근데 어디 가셨어? 그게 당신 찾는다고 나간 거 같던데 못 만났어? 못 봤는데. 내가 찾으러 가볼까? 아니 됐어. 당신 계속 통화 중이라서 찾으러 나간 건데. 또 서로 엇갈리면 어떡해. 그냥 병실에 왔다고 누나한테 전화나 해봐. 알겠어. 내가 큰형님한테 전화해 볼게. 근데 당신 누구하고 그렇게 통화했어? 누나가 계속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라고 하던데. 아, 그게 말이야. 누나 왔네. 이 사람 방금 병실 왔어. 올케 뭐 그렇게 바쁘다고 계속 통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형님 오셨어요? 무슨 일은 아니고요. 마침 형님 오신 김에 좀 상의해야겠네요. 왜 무슨 일인데? 방금 전에 통화한 사람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누구 어머님? 뭐야? 엄마 또 전화 왔어. 받지 말라니까 왜 전화 받아주고 그래? 전화하신 걸 어떻게 무시해? 왜 뭐 때문에 또 전화한 거래? 엄마? 엄마가 왜 연락을 했어? 그 사업하는 남자 좋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재혼해서 갔으면서? 누나도 몰랐지? 글쎄 이혼했대. 뭐? 봐, 내가 뭘 했어. 그 아저씨랑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 만한 인간 아니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다 뿌리치고는 남자에 미쳐가더니 꼴 좋네. 형님도 참. 그래서 올케한테 왜 연락한 건데? 아, 맞다. 다음 주가 아버님 기일이잖아요.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상의하려고 왔거든. 역시 형님 생각하고 계셨네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뭐가 문제인데? 글쎄, 어머님이 아버님 제사를 다시 가져가겠대요. 뭐?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낯짝도 두껍네. 팔자 고치겠다고 홀라당 아빠 제사 넘기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전 남편 제사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쵸?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가 사고 나서 병원 입원해 있다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서는 제주인 남편이 제사도 직접 못 올릴 바에 어머님이 가져가신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아빠가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네. 다 큰 자식들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해놓고선 지금 와서 이혼했으니 아빠 제사를 모시겠다고?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대. 무슨 꿍꿍이길래 그러는 거래? 그게요. 점쟁이 말이 어머님 팔자가 피려면 아버님 제사를 가져가야 팔자가 핀다고 했대요. 오마나 미친다 정말. 교인이랍시고 그렇게 성경책 끼고 주말마다 교회 나가면서 무슨 점쟁이 말을 들어.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깐요. 주관도 없으시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저희가 알아서 정성껏 모실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 했는데 너무 막무가내셔서요. 올케는 신경 쓰지 마. 앞으로 그 여자 전화 와도 절대 받지 마. 아니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번호 차단해. 아빠 제사는 나도 출가 외인이니 네가 얘기하는 게 맞겠어. 알겠어 누나. 진짜 재혼한다고 집 나가면서 정신까지 같이 나갔나 보네. 정말 나가도 한참 나갔네. 단칼에 돼도 않는 소리라고 자르고 다시는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 박아야 해. 안 그래도 사고 나서 정신없고 아픈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어머 아들아. 너 사고 났다며? 많이 다쳤니? 우리 장남 아파서 어떡해? 엄마가 가서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니? 누가 누굴 돌봐요. 돌봐줄 마누라 있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엄마가 챙기는 거랑 어디 갔니? 그런 말은 재혼하기 전에나 하지 그러셨어요. 너 아직도 그때 일로 꿍해 있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철이 안 들고 속이 좁아서야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겠니? 사돈 낱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제사 다시 내놓으라 했다면서요. 얘기 들었니? 너도 아파서 병원 입원 중이라고 하고 나도 네 아버지 제사 가져와야 앞으로 내 삶이 핀다고 하니 서로 위해서 그게 좋지 않겠니? 뭐가 좋다는 거죠? 정말 뻔뻔하네요. 제가 했으면 남의 가족인데 어디 감히 전 남편 제사를 내놓으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요. 그것도 점쟁이 말 듣고 다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중심도 없이 막 사니까 이혼하고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너 낳아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가르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제사 저희가 알아서 모실 테니 다시는 되도 않는 말 꺼내지 마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지내고 아버지 제사도 나름 정성스럽게 마음 다해서 와이프랑 누나들이 같이 제사상 잘 차리고 있으니 신경 끄시고요. 제사 못 넘기겠으면 나도 같이 제사 지내게.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술 드셨어요? 사실은 사업해서 돈 좀 있는 줄 알고 재혼했던 건데 알고 보니 다 빚내서 사업했던 거더라고. 나랑 결혼하고서는 내 앞으로도 대출받아서 사업한답시고 일 벌리더니 결국은 못 갚아서 나까지 신용불량자 되고 매일같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돈 없어서 싸우고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혼한 거야.
그러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보고서는 좋다고 결혼하더니 그 정도도 예상 못했어요. 큰 누나가 그렇게 사기꾼 냄새 난다고 그냥 재혼하지 말고 자식들하고 손주들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겠냐 했을 때 손주들 보고 사는 게 무슨 낙이냐며 코웃음 쳤잖아요. 불구덩이에 찾아 걸어 들어갔으니 누굴 탓해요. 그래, 내가 참 정신이 나갔었지. 그래서 지금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아휴 곰팡이 냄새에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너희랑 좀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아빠 제사 모시게 되면 팔자 핀다잖아. 내 팔자가 피면 너희한테 뭐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어딜 같이 살 생각을 해요? 점쟁이 말 듣고 팔자 고쳐줄 남자라고 재혼하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엄마 자격 없거든요. 더 이상 아버지 제사뿐 아니라 저희 집안 일로 그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연락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시어머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도련님께 동정표라도 얻을 심산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도련님께 울며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누나들과 형으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도련님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시어머니께 모진 소리를 하고서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시아버지 제사는 남편이 병원에 아파서 있다 보니 형님과 도련님까지 다들 같은 마음으로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 사람이 건강해야 돌아가신 분도 모실 수 있다며 올해는 마음으로만 제를 올리고 내년에 제대로 정성 다해서 지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넉넉지는 않아도 시아버지 제사상은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담아 지낼 수 있고 시아버지 제사날에 형제들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장남 노릇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부모 복은 없지만 형제 간의 우애는 잘 이어나가려고요. 며느라 축하한다. 내 뜬금없이 뭐가요?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거 말이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환영한다 며느라. 아내,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한 집안의 며느리이니까 더욱더 몸가짐에 신경을 쓰거라 알겠냐?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토요일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내가 우리 집안 음식 레시피 좀 전수해 주려고. 이건 돈 주고도 못 얻을 비법이야. 근데요, 어머님. 저도 음식 잘해서 굳이 어머님한테 전수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영 말귀를 못 알아먹네? 네? 뭐가요?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요리 노하우를 이제 너도 며느리니 알아야지. 굳이 뭐하러요? 뭐하러라니?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는 앞으로 우리 집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 군소리 말고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와. 어머님 토요일에요? 토요일은 저도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요. 뭐야? 그래서 지금 시어미 말 거역하고 안 오겠다는 거냐? 요즘 직장에서도 솔직히 너무 바빠요, 어머님. 주중에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 시달렸는데 주말에라도 쉬면서 에너지 충전 좀 해야죠. 아니 이거사. 쉬는 건 일요일에 많이 쉬면 되잖아. 이틀 내내 쉬면 오히려 게을러져서 더 처진다. 하여간 잔말 말고 꼭 와. 아, 어머님. 오라면 와. 어디서 일개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너 친정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유세라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너무고 나무고 꼭 와라. 내 성질 건드리지 말고. 여보, 우리 주말에 아차산이나 갈까? 가볍게 등산도 하고 아차산 가는 김에 자기 좋아하는 신토부리 떡볶이도 먹으러 가자. 등산 못 가. 토요일에 어머님이 집에 오래. 엄마가. 아니 왜? 말로는 무슨 시댁에만 있는 요리 비법을 나한테 전수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속이 아주 뻔하지 뭐. 뭐가 뻔한데? 집안일 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거겠지? 딱 보면 모르겠어? 자기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아, 그런 건가? 진짜 요리 비법 전수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정말 답답한 소리 한다. 자기 크면서 자기 집에서만 특별하게 만들어 먹었던 요리 있어? 정말 이 음식은 딱 우리 집밖에 없는 맛이야, 이런 거 말이야. 특별한 요리? 아니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왜? 그것 봐. 어머님 음식 먹고 자란 당신도 없다고 하면서 시댁만의 비법은 얼어 죽을 비법이야. 요즘은 종갓집도 그렇게 며느리 안 부려먹어. 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음식도 엄청 못하시잖아. 그건 그래. 우리 엄마 진짜 음식 못하지. 엄마 음식에 비하면 자기 요리는 거의 요리사급이지. 그런데도 날 가르치겠다고 오라고 하시는 게 분명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자기야, 등산은 그럼 일요일에 갈까? 자기도 제발 눈치 좀 챙겨.
토요일에 시댁 가면 어머니가 어떤 시집살이를 시킬지도 모르는데 일요일에 또 산을 타자고? 지금 나보고 쉬지 말라는 거야? 아, 미안 자기야.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럼 등산은 다음 주에 가자. 아, 몰라. 지금 당장 토요일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다음 주 얘기를 하고 싶어? 아, 알겠어. 자기야,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 당신 얼굴 보니까 어머니 보는 것 같아서 갑자기 짜증나. 지금은 자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던 밖에 나가던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줄래? 아우 짜증나? 어머님 왜요? 내가 우리 귀한 아들 집안일 따위나 하고 살라고 장가 보낸 줄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내가 방금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아들 지금 집 청소하고 있더라. 네, 어머님. 오늘 그이 월차라서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 지금 장난하냐? 무슨 장난이요? 저는 장난한 적 없는데요. 내가 방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말이야. 집안 살림을 정확하게 반반씩 한다며? 네, 딱 반반씩 부담해서 해요. 그게 어때서요? 너 정말 미쳤냐? 뭐가요? 제가 왜 미쳐요? 너는 여자야. 우리 아들은 남자고. 네, 그렇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남자를 집안 살림을 시켜? 그이가 살림 못할 이유라도 있나요? 무슨 남자는 살림하면 고추라도 떨어진대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일도 반반씩 분담하는 게 맞죠. 맡긴 개가 몽둥이로 맞는 소리 하네? 어머님 제발 그런 몰상식한 말 좀 내뱉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 어머님 며느리라 하기도 부끄럽네요. 그리고 솔직히 월급도 제가 100만 원이나 더 벌어요. 아이고 아주 잘났다 잘났어. 남편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시어미한테 유세 떠냐? 그리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솔직히 그이보다 제가 직장에서 더 인정을 받긴 해요. 꼴값 떨고 있네. 여자가 백날 인정받아봤자 애 낳으면 다 끝이야. 뭘 알고나 까불어? 네? 요즘은 애 낳고도 다들 직장 생활해요. 끝은 무슨 끝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넌 그냥 일개 며느리일 뿐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개 며느리 주제에 어디 감히. 너는 애 낳는 순간 집에 들어앉아서 우리 집 이을 손주나 제대로 키우면 되는 거야. 알겠냐? 헐, 정말 대화가 안 통하네요. 뭐 헐? 어디서 되먹지 못한 말버릇이야. 직장 생활 백날 잘하면 뭐하니?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기어오르고 말대꾸 하는데 너 이런 거 회사 사람들은 알고 있니? 참 내가 니네 회사 전화해서 너 이런 막대먹은 며느리라고 얘기라도 해야 할 판이네. 어머님 도가 지나치시네요, 정말. 뭐야, 도가 지나쳐? 너 도저히 안 되겠어? 아주 제대로 교육을 해줘야지. 무슨 교육이요? 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더 무슨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매주 토요일은 우리 집에 오거라. 와서 장도 담그고 곧 있을 김장도 하고 하여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는 수업 좀 받으라고. 며느리 수업이라니? 제가 왜요? 왜 자꾸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만들어? 네가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도 나한테 넌 일개 며느리란 말이잖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영 아니다 싶으면 일요일까지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나한테 똑바로 잘하란 말이야 이거사. 아니요, 저 앞으로 안 갈 겁니다. 그럼 너랑 나랑 의절이야. 아,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끄럽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야. 그러니 나한테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항상 명심 또 명심해라. 알겠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어디 감히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토요일에 가겠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여보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상사한테 혼났어? 내가 회사에서 혼날 사람이야? 회사에서 얼마나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데. 아 그래 그건 알지. 당신이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나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야? 우리 자기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말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으이그 뭘 알고나 얘기해라. 나한테 그런 사람이 당신 엄마밖에 더 있겠어? 왜 어머님 어떻게 해줄래? 우리 엄마가? 아 또 왜? 자기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나를 어머님한테 잔소리 듣게 만들어? 우리 부부 집안일 반반씩 한다고 화나셨어.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뭐하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당신 엄마 성격 알면서 그 정도 눈치도 없냐? 뭐하냐 물었다고 청소한다 살림반반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 성격에 본인 아들 살림시킨다고? 그 화살이 다 나한테 올 거란 생각 못해. 아 거기까지는 정말 생각 못했어 미안. 그냥 그러려니 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나도 웬만하면 듣고 넘기려고 했지. 그런데 어머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일 배우래? 나 며느리 교육 시키겠다고 말이야. 그럼 그냥 당분간만 가서 비위 좀 맞춰드리면 기분 푸실 거야. 아니 싫어. 나 절대 안 가. 나도 힘든데 주말에는 쉬어야지. 자기 엄마니까 자기가 좀 말려봐. 우리 엄마 저러는 건 나도 못 말려. 아, 자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자기 기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참에 자기 실력 제대로 보여줘서 엄마가 자기를 가르치겠다는 소리를 아예 입 밖으로도 못 꺼내게 만드는 거지. 뭘 어떻게 하려고? 엄마한테 요리 대결을 하자고 해. 솔직한 말로 내가 산증인으로서 요리로 승부 보면 자기가 200% 이기는 싸움이거든. 그거야 나도 알지. 어머님은 본인이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아시잖아. 그래서 자꾸 나한테 뭘 가르치겠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기도 하고. 바로 그걸 노리라는 거야. 엄마는 아직 자기의 진짜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배우는 척 하면서 일부러 간을 이상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딱 2주만 해봐.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야, 결국에는 2주 동안 어머님한테 가서 며느리 수업 받으라는 거잖아. 지금 나랑 장난해? 자기야, 진정하고 정말 나 믿고 딱 2주만 가서 배워. 단 꼭 음식은 최대한 맛없게 만들어야 해. 알겠지? 음식 못하면 아주 대놓고 나를 무시하실 텐데 눈치도 없는 자기를 과연 믿어도 될까? 너무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나 한 번만 믿어봐. 내 방법이 성공 못하면 앞으로 집안 살림 다 내가 한다. 어때, 자기야? 정말이지? 정말 주말 시집살에서 못 벗어나면 자기가 평생 집안이라는 거야? 각 썼어, 지장 찍고. 이렇게 부부간의 신뢰가 없어서야. 지장은 함부로 찍는 거 아니랬어. 그냥 믿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자신 있는 거면 혈서라도 써야지. 왜 회피를 해? 무섭게 혈서라니. 알겠어. 각서 쓰자. 쓸게. 지장도 까짓것 찍지 뭐. 이건 무조건 엄마 입에서 자기 자랑하는 소리 듣게 될 테니 자신 있어. 너는 애가 왜 이렇게 형편없니? 내가 귀한 시간 내서 알려주는데도 이렇게 가나나 제대로 못 맞추냐? 백날 가르쳐도 실력이라고 눈꼽만큼도 안 느니? 아이고 이러면서 쉬겠다고 안 오겠다는 소리 했냐? 참 너도 양심도 없다. 너 정말 대학은 나온 거 맞아? 가나나 못 맞추는 게 대학은 어떻게 졸업했대? 어머님 음식이랑 대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마다 나름 잘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제발 비하 발언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는 왜 못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냐? 그럼 내가 이런 잔소리 안 하게 맛있게 만들던가? 꼭 못하는 것들이 입만 나불대요. 어머니 저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못 살겠어요. 저 이대 나와서 나름 좋은 직장 들어갔고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들었지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매번 어머님만 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꼴값을 떠내? 그깟 자존심으로 뭘 할 건데? 어머님 저랑 요리 대결해요. 대결해서 요리 맛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선택하는 음식 만들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 너 지금 가나나도 제대로 못 맞추는 주제에 나랑 요리 대결을 하겠다는 거냐? 뭐야 혹시 꼼수 쓰려는 거 아니야? 어디서 배달시킨 거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서 다 네 음식 맛있다고 하게 하려고? 안 그래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맛 평가다는 어머님 친구분들로 하시면 공평하죠? 단 요리는 어머님 2가지 저 2가지로 해요. 제일 자신 있는 걸로 같이 장 봐서 같이 만들 거고 요리하는 동안 현관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는 걸로 해요. 그럼 배달 음식 내놓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죠? 나야 당연히 자신은 있다만 지금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님은 뭐가 걱정이신데요? 내 친구들한테 며느리라는 게 음식 하나 못한다고 너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내가 욕먹을까 걱정돼서 그러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매주마다 아니 일요일까지 군소리 없이 와서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대신 제가 이기면 앞으로 저한테 뭐 배우러 오라는 말씀 다시는 하지 않기로 해주세요. 도대체가 무슨 똥배짱인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어차피 뻔한 결과겠지만 말이야.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님 친구분들 3분 초대하는 걸로 해요. 거기에 아버님이랑 그이까지 맛 평가는 5명 어떠세요? 좋다. 너 연습 많이 해야 할 텐데 회사 다니느라 어디 연습할 시간은 있겠냐?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걱정은 넣어두시고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했어? 이 집 며느리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네. 그럼 오늘 먹은 음식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줘봐. 뭐야 갑자기 맛평가다니야? 나는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시래기 코다리 조림 전문점에서 먹었었는데 거기보다 더 맛있네.
진짜 식당 차려도 되겠어. 그럼 내가 매일 가서 사 먹고 싶을 정도거든. 그래 어쩜 이렇게 간도 딱이고 시래기도 너무 구수한 게 양념까지 또 잘 배어서 이걸로만 밥 몇 그릇 먹겠어. 나도 시래기 코다리 조림이 제일 맛있었어. 그것도 맛있는데 나는 미역국이 너무 맛있네. 여기 들어간 게 도대체 무슨 고기니? 간도 딱이고 미역도 부드러운 게 이거는 레시피 꼭 배워가서 해 먹어야겠다. 우리 며느리가 미역국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레시피 알려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네. 아, 미역국이요. 닭가슴살 넣어서 끓였어요. 미역국에 닭가슴살 넣으면 정말 깔끔하면서 미역도 부드러워지거든요. 어머, 닭가슴살이었구나. 나도 집에 가서 한번 닭가슴살 넣고 끓여봐야겠네. 아들아, 너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 근데 너 잡채 좋아하잖아. 잡채가 아무래도 제일 맛있었지? 내가 잡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잡채는 너무 면이 불어터지고 달라붙어서 떡 같더라. 간은 맞는데 색이 너무 희멀건한 게 비주얼부터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나는 미역국에 한 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역이 이렇게 녹는 것처럼 부드러울 수가 있어? 진짜 최고였어. 그럼 당신은? 당신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불고기. 짭짤한 게 맛있네. 어머, 그래. 역시 불고기가 맛있게 잘 됐지? 아이고 불고기는 좀 짜더라. 그건 좀 시어머니한테 더 배워야겠어. 맞아. 미역국이랑 코다리 조림은 간도 딱 좋고 맛있는데 불고기는 좀 짜고 잡채는 너무 불어서 별로네. 아이고, 그냥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 얘기하라고 했지. 맛 평가하라고 했어? 자기 며느리 흉본다고 또 성질 부린다. 그래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잡채는 손도 많이 가고 간 맞추기 쉽지 않는 거라 못할 수도 있지. 네 시어머니한테 배우다 보면 실력 늘 거야. 그래도 미역국이랑 코다리 조림은 정말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솜씨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잡채랑 불고기는 더 연습해서 다음에는 맛있게 대접해드릴게요. 어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다더니 요즘 애들 직장 다닌다고 음식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집 며느리는 어디 부족한 게 없네. 너무 부럽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전업주부가 꿈이었다고 결혼해서 바로 직장 때려치고는 집에서 살림하는데 우리 아들 회사 출근만 하고 나면 매일같이 친구 만나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밖에서 밥 사 먹으면서 돈만 펑펑 써대는데 내가 보고 있으면 아주 속이 터진다니까. 한 소리 하고 싶어도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까봐 며느리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잖아. 이 집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 대학도 좋은 데 다녀 요리도 곧 잘해. 어디 나가면 아주 자랑할 만하겠어.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 우리 불러서 식사 대접한 것도 잘난 며느리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맞지? 자랑은 무슨. 그냥 우리 며느리가 내가 됐다는데도 친구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부른 거야. 얘가 회사가 좀 좋니? 직장에서도 어찌나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지 얼마 전에 승진도 했잖아. 어머어머 그래 또 부러지는 사람은 뭐래도 잘해. 결혼했다고 직장 그만둘 생각 말고 요즘은 애 낳고도 직장 계속 다니더라고. 남자도 같이 육아휴직 쓸 수 있어서 혼자 독박 육아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아,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도 애 낳고도 직장 계속 다닐 생각이야. 요즘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살림도 같이 하고 애도 같이 키우고 다 그러잖아. 역시 저희 시어머니 최고세요. 저 일하고 힘들까봐 주말에 음식이라도 배우러 오겠다고 하면 피곤할 텐데 집에서 그냥 쉬라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집안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여자 역할 구분 없다고 같이 나눠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 친구가 이렇다니까. 하긴 어디 가서 이 정도 능력 있는 며느리 구하겠어. 도망가기 전에 잘해줘야지. 아, 늦었어. 그만들 수다 떨고 이제 집에들 가. 우리 귀한 며느리도 쉬어야지. 엄마 그럼 우리도 그만 가봐도 될까? 와이프 아침부터 음식 혼자서 다 하느라 제대로 쉬지를 못했는데 우리 내일 부부 모임 있어서 집에 가서 좀 쉬게 말이야. 아니, 무슨 음식을 혼자서 다 해? 내가 잡채. 아니. 그래, 힘들 텐데 가서 쉬어야지. 며느라, 오늘 음식 혼자서 다 만드느라 고생 많았다. 너희도 그만 가보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상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두고 가야죠. 아니다, 이까지 설거지 얼마나 된다고. 나 그렇게 직장 다니는 며느리 부려먹는 못된 시험이 아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라.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우리 어머님밖에 없네요. 그럼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과 요리 대결에서 제가 거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미역국이랑 코다리 조림은 제가 만들고 불어터진 잡채랑 짜기만한 불고기는 어머님이 만든 요리였거든요. 친구들 앞이라 차마 어머님 본인이 만든 음식이라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나름 점수도 따고 어머님 양심의 가책도 느끼시라고 제가 대신 덮었었던 겁니다. 직장 다니는 잘난 며느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던 어머님은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보기 좋게 당한 꼴이 되었네요. 요리 대결 이후로 어머님은 시댁에 오라는 말이 쏙 들어갔네요. 가끔 와달라고 부탁하실 때가 있긴 하네요. 글쎄 아버님이 코다리 조림 너무 맛있어 하셨다고 어머님한테 레시피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말이죠. 뭐 가서 가르쳐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저희 어머님 정말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참 요리 대결에서 유일하게 어머님이 만든 불고기를 맛있다고 했던 아버님이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이 정말 불고기가 제일 맛있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집에서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을 정도 눈치는 있다고 답하셨다네요. 이 정도면 우리 시아버지 부부 생활 말렙 맞는 거죠?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의 장꾀 덕분에 저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불트 보고 있었어. 불트요? 그게 뭐예요? 이런 답답아. 불타는 트롯맨 말이야. 요즘 얼마나 난리인데 그걸 모르냐? 아, 트로트요. 저는 트로트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오, 우리 애녹 진짜 살살 녹아. 애녹 너무 예뻐. 애녹이 트로트 가수 이름인가요? 아이돌 이름 같은데요. 그래, 우리한테는 아이돌이지.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 이름만 애녹이고 오리지널 토종 한국 사람이야.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오전부터 왜 연락했냐? 어머님 혹시 피자 좋아하세요? 뭐 피자 그런 거 싫어하지는 않아. 근데 왜?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 만나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먹으러 가자고? 네, 어머님 혹시 점심으로 피자는 싫으세요? 아니다. 그럼 먹으러 가자. 안 그래도 요즘 봄이라 그런지 밥맛이 없어서 점심에 그냥 빵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잘 됐네. 그럼 제가 차로 모실게요. 뭐야, 차로 가야 해? 여기 근처에는 피자 가게가 없니? 어머님 가려는 피자 가게는 강남에 있어요. 제 차로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강남이면 점심에 주차하기 힘들 텐데 가려는 피자집에 주차할 데는 있는 거니? 아, 거기 피자집에는 없고요.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뭘 얼마나 맛있길래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 가면서까지 피자집을 가냐. 솔직히 좀 오버다. 일단 같이 가보세요. 가서 드시면 제가 왜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했는지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가보자. 어디 뭐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먹어보자.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저기 사람들 무슨 줄이야? 아, 이 사람들이요. 피자 먹으려고 기다리는 줄이에요. 여기 회전율이 빨라서 30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뭐 3분도 아니고 30분? 너 장난하냐? 아니 고작 피자 하나 먹으려고 30분을 기다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야? 맛집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어머님. 야, 자고로 피자는 말이야.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는 거지. 이게 뭐야? 널린 게 배달해주는 피자집인데 왜 여기서 일해야 하냐고. 여기는 맛집이라니까요. 여기는 배달도 안 해요. 포장도 안 되고요. 아, 짜증나? 이게 뭐야? 내가 애들도 아니고? 나이 환갑 넘어서 이런 줄이나 서야겠냐? 어머님 일단 좀 진정하세요. 내가 40살만 됐어도 이렇게 쪽팔리지는 않을 거다. 여기 주변을 봐봐라. 다 20, 30대잖아. 나 환갑 넘었어. 아니, 맛집 오는데 나이가 어딨어요. 오히려 맛집도 다니신다고 멋있다고 할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진짜 누구 아는 사람이 볼까 무섭다. 무슨 무료급식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야, 30분 지났잖아. 왜 아직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 어머님 한 10분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세 팀만 더 들어가면 돼요. 야, 진짜 이게 뭐야? 무슨 배급 받냐? 아니면 노숙자 무료급식이야? 그것도 아니면 지금 무슨 전쟁이 나서 피난 왔어? 아주 쪽팔려서 죽겠네. 아, 어머님, 여기 진짜 기다려서 먹을 만큼 맛있거든요. 어머님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더 이상 쪽팔려서 못 있겠어. 나 그냥 갈래.
너 혼자 기다렸다가 많이 먹고 오던가? 어머님, 지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우리 차례 거의 다 왔어요. 정 힘드시면 어머니 저 앞에 있는 카페에 가셔서 커피 한 잔 시켜서 쉬고 계세요. 제가 들어가면 전화 드릴게요. 아, 싫다. 벌써 짐 빠져서 입맛도 없어. 아, 저기 택시 온다. 나 택시 타고 갈 거니까 너나 많이 쳐드세요. 아, 어머님, 그럼 제 차로 가요. 저도 그냥 피자 안 먹고 집에 갈게요. 그럼 지금 같이 가요. 공영 주차장으로요. 그럼 빨리 가. 아오, 이게 뭔 짓이냐. 괜히 시간만 길바닥에 버렸네. 진짜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우, 짜증나. 넌 아주 말이야 빵점짜리 며느리야.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도 나름 어머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내 친구 며느리들은 말이야. 자기 시어머니랑 어디 식당 가면 항상 다 룸으로 예약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먹는데. 유명한 맛집은 예약 안 받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길바닥에 몇 시간이나 서서 먹는 피자집에 데리고 온 거냐? 아니, 어머님 정확히 말해서 서서 먹는 집은 아니죠. 서서 기다렸다가 앉아서 먹는 집이죠. 하여간 한마디를 안 줘. 너 지금 나랑 말 장난하냐? 내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거야. 아주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며느리야. 빨리 차나 빼와.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엄마다. 문 열어. 너 오늘 쉬는 날이지? 아니, 엄마 웬일이야? 그냥 심심해서 왔어. 너 오늘 월차라고 했잖아. 집에 있는 거 알고 왔지. 아, 엄마.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야, 딸년 집에 오는데 꼭 연락해야 하냐? 왜 앞으로는 한 달 전에 예약해놓고 올까? 아니, 왜 그렇게 저기압이야? 무슨 화나는 일 있어? 네 새언니 때문에 그런다. 새언니가 왜? 아, 뭐 때문인지 알겠다. 네가 뭘 알아? 새언니가 얘기해줬어. 며칠 전에 엄마 피자집 모시고 갔던 얘기.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 데려갔다고 삐졌다며? 그래서 그냥 왔다던데. 피자도 안 먹고 말이야. 그년이 다 말했구나. 야, 네가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냐? 뭐 한편으로 엄마도 이해하고 또 새언니도 이해해. 뭐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뭐 취향?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요즘 너무 살맛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덕분에 내가 신이 난다고. 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줄 몰랐다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해. 요즘 새언니랑 여기저기 맛집 다니느라 신난다고. 새언니가 맛집을 엄청 많이 알고 있더라고. 줄 서서 먹는 맛집 말이냐? 응, 맞아. 원래는 엄마가 누려야 할 걸 요즘 내가 누리는 것 같네. 시끄러워. 아니, 새언니가 일전에 그랬었어. 자기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친구들이 엄마랑 맛집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다고.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 모시고 많이 다닐 거라고 그랬었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식당이면 나는 돈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싫어. 어차피 한 끼 때우는 거 그렇게 기다려가면서 먹어야 되냐? 그래서 엄마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새언니가 결혼 전에 맛집 칼럼니스트도 했었대. 맛집이고 안 맛집이고 시끄러워. 아, 맞다. 엄마 배고프지? 일단 이 빵 먹어봐. 이거 뭐야, 밤 식빵이네? 나 식빵 안 좋아해. 엄마 그러지 말고 일단 먹어봐. 아이, 참 안 좋아한다는데 애는 정말. 뭐야, 엄청 맛있네. 어제 따끈따끈할 때 먹었을 때는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았어. 나도 식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더라고. 그러네, 맛있네. 근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동네면 나도 가서 좀 사 먹어야겠네. 이거 어제 새언니랑 줄 서서 기다리는 빵집 가서 산 거야. 20분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 아, 엄마 여기서 산 단팥빵 한번 먹어봐. 아이고, 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는 빵집이야? 말만 하면 기다려서 먹는다네. 나는 안 먹을란다. 그냥 커피나 가져와. 엄마 갑자기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아들아, 토요일인데 뭐해? 점심은 먹었어? 대충 먹었지. 대충 뭐 먹었는데? 응, 그냥 비빔면 끓여 먹었어. 비빔면 그거 라면 아니냐? 맞아, 라면. 야, 네 마누라는 뭐하고 라면을 먹어? 우리 마누라 아까 맛집 좋다랑 홍대 갔어. 맛집 좋다랑 왜? 둘이 요즘 쿵짝이 잘 맞아. 하긴 우리 마누라가 신우이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둘이 맛집 탐방에 나섰어. 아니, 남편은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고생하는 남편은 기껏 집에서 라면이나 먹게 두고 마누라는 지신우이랑 맛집이나 다니는 게 제정신이냐? 남편 고생해서 번 돈 쓰는 재미로 사는구나. 아니야, 엄마. 요즘 우리 마누라 맛집 다니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한 달에 거의 3, 400 가까이 벌어.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 더 벌 거야. 아, 그래? 근데 그 유튜브 채널명이 뭐야? 내가 지금 카톡으로 링크 찍어서 보낼게. 거기에 엄마 딸 맛집 좋아도 나오니까 봐봐. 좀 웃겨? 야, 너 유튜브에 나오더라. 아, 맞아. 새언니가 운영하는 맛집 채널에 가끔 나와. 야, 그거 하면 너 다니던 직장은 어쩌고? 직장은 당연히 계속 잘 다니고 있지. 나는 주말에 가끔 나가서 돕는 거야. 근데 새언니가 출연료 짭짤하게 챙겨주네. 정말? 공짜로 얻어먹고 돈까지 받는다고. 맞아, 엄마. 그것도 맛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잖아. 요즘은 용돈벌이 쏠쏠해. 진짜 이런 게 꼭 먹고 알 먹고지. 야, 근데 말이야. 그거 나도 좀 껴주라. 나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네 새언니한테 잘 얘기해봐. 아, 싫어? 여기는 엄마처럼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 줄 서서 기다리는 내내 짜증낼 거 훤히 다 보여. 그냥 나랑 새언니랑 둘만 할 거니까 엄마는 괜히 끼워달라고 하지 마. 너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돈 버니 좋냐? 좋아? 미안해, 엄마. 지금 나랑 새언니 케미가 딱 좋거든. 그러게 새언니가 처음에 모시고 갔을 때 그냥 군소리 없이 사주는 대로 먹었으면 좀 좋아. 이게 다 엄마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개미고 지랄을 해라. 그렇게 먹으러 다니다가 뒤룩뒤룩 돼지 돼서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아마도 지금쯤 우리 어머님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 덕에 우리 시누이랑 많이 친해졌고 또 같이 일도 하는 그런 자매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복은 없지만 시누이 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누이가 음식 먹을 때 얼마나 복스럽게 잘 먹는데요. 뭐 유튜브 채널이 점점 잘 돼가니까 가끔 시어머니가 본인도 끼워달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촬영이던 말던 짜증낼 게 분명해서 저는 그냥 대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무대응이 최고의 상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한 번 마음이 상하면 다시 돌리기 힘들잖아요. 하여간 저는 앞으로도 시누이랑만 같이 맛집 가고 유튜브 촬영하고 그러려고요. 아무튼 요즘 유튜브 채널이 점점 성장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자기야, 점심 먹었어? 응, 벌써 먹었지. 자기도 점심 먹었어? 응, 더워서 냉면 먹었어. 잘했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같이 저녁을 먹자 해. 우리 결혼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중요한 말? 뭔데?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 줄게. 뭐야, 사랑 궁금하게. 오후에도 파이팅하고. 자기야, 저녁에 봐. 알겠어, 자기야, 이따가 봐. 자기야, 파스타 너무 맛있다. 정말 기분 좋게 잘 먹었어. 고마워. 나도 자기 덕분에 오랜만에 파스타 맛있게 먹었어.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시원하게 맥주 좋지. 그런데 자기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했잖아. 응,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했지. 그게 뭔데? 밥 다 먹었으니까 얘기해봐.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꼭 두 가지는 약속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두 가지? 무슨 약속이길래 그래? 첫 번째는 결혼하면 무조건 3년 동안은 같이 살아야 한대. 3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그냥 둘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세방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왜 굳이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도 자세한 이유는 몰라. 엄마가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결혼하면 3년은 꼭 같이 살고 나서 분가했으면 하더라고. 나 어머님 무서운데. 그리고 우리도 신혼생활도 즐겨야 하는데 바로 합가하는 거 난 너무 싫어. 나도 우리 엄마 좀 무서워. 뭐야, 자기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엄마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니까 거의 쉬는 날 없이 주말에도 나가 계시잖아. 그래서 집에서 부딪힐 일이 없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 집에서 엄마 마주칠 일이 잘 없어. 오랫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쉬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딱 명절 당일이랑 다음날 이렇게만 쉬시거든. 한 가지는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데? 아, 이게 좀 자기가 싫어할 수 있는데.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결혼하고 나면 자기도 한 달에 2번은 가게 나와서 일 좀 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뭐? 나 직장 다니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 당연히 알고 계시지. 그럼 주중에는 직장 가고 주말에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 도우라는 거야? 맞아, 그 말이야. 주말마다 계속 오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딱 2번. 2번만 와서 같이 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니, 아가씨도 같이 돕고 있고 반찬 만드는 이모님들 몇 분이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가서 도와야 해?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싫다 안 된다는 얘기를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 솔직히 나도 대학 때부터 엄마가 학비 내주는 대신 주말에는 가게 와서 일 도와야 한다고 해서 학교 안 가는 날에는 거의 가게 일 도왔거든. 그 덕분에 엄마가 학비 내주셔서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까지 했잖아. 그거야 자기는 어머니 아들이고 대학교 학비까지 내주시니까 도와드릴 수 있다고 쳐도 나는 며느리인데 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학비를 받기를 해 뭐 한다고. 결혼하고 가게 일을 도와야 하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정말 당연한 건데 엄마도 너무 단호해서 말이야. 왜? 말씀하신 두 가지 약속 안 하면 결혼하지 말래? 대놓고 결혼하지 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뉘앙스는 그 수준이긴 했지. 참 이게 무슨 일인지.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예약해두고 결혼하라는 거잖아. 정말 너무 싫다. 어머니 성격 시원시원하시고 크게 간섭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시다 정말.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면서 우리 둘 키워냈다 보니까 자기도 알아줬으면 하시나 봐. 자기야 한 달에 딱 2번 힘들지도 않을 거야. 어차피 이모님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뭐 배우고 만들고 안 해도 될 거야. 해보고 너무 힘들다 그럼 그때 못하겠다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우선 생각 좀 해볼게. 3년 정도 같이 사는 것도 싫은데 한 달에 2번 가게 일 도우라니 이건 결혼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 같거든? 아 자기가 하는 말 다 이해해.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같이 있는데 거기서 도우려면 근데 손맛 좋아 만나봐서 알겠지만 내 동생 성격 시원시원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자기 동생 성격 시원한 거야 나도 잘 알지. 누가 자기 동생 때문에 그래? 어머님 때문에 그러지. 아 몰라. 우선 생각 좀 해볼게. 자기야 혹시 잠깐 시간 돼? 당연히 시간 되지. 자기한테는 하루 종일 시간 낼 수 있어.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려고? 하하 그만큼 내가 자기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때 우리 저녁에 얘기했던 거 어머님 약속 2가지 말이야. 아 3년 동안은 같이 살고 한 달에 2번은 가게 일 도우라고 한 거? 맞아. 그래서 자기 어떻게 결정했어?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하자.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솔직히 내가 집안일은 젬병이잖아. 엄마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살림도 좀 배우고 반찬도 가게에서 일 도우면서 배우면 나중에 분가해서 둘이 살게 되더라도 살림은 좀 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즘 딸 가진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귀한 딸 살림하라고 살게 하려고 다들 안간힘 쓰던데. 아 사실 우리 아빠가 그러시긴 했지. 우리 집에서도 밥 한 번 안 시킨 귀한 딸을 왜 시집가서 가게까지 나가서 도와야 하느냐고. 아무리 어머님이 가게 일로 바빠서 집에서 같이 지낼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라고 반대하더라고. 아 그럼 그렇지. 역시 아버님은 반대하셨구나. 그런데 왜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게 엄마가 아빠 혼냈거든. 어차피 결혼하면 둘이서 지지고 볶던 우리끼리 알아서 살림하고 밥 해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시집가는 게 뭐 자랑이라고 시집살이니 뭐니 하냐고. 시집가서 음식 하나 못해서 맨날 배달시켜 먹고 빨래 돌릴 줄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우와, 우리 예비 장모님 멋지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요즘에는 남자들이 다 같이 한다고. 사위가 같이 할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 나 같은 며느리 시집 온다고 하면 퍽이나 좋아라 손에 물 묻히지 말거라 우리 아들이 다 할 거다 하겠냐며.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라고. 제대로 가르쳐서 시집 보내지 못한 우리도 잘 모시는 거니 시집가서 배울 기회 있는 것만으로 그저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역시 어머님도 우리 엄마 못지않게 여장보긴 하시다. 처음에 자기 얘기 듣고 너무 싫었거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긴 맞더라고. 내가 햇반 돌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머님 가게에서 옆에라도 서 있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반찬 1가지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분가해서 밥은 해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자기 동생도 있으니까 어머님 눈치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말이야. 그렇게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 자기한테도 처가집에도 말이야. 왜 결혼하면 잘해? 지금부터 잘해줘.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너희 벌써 자니?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아니다. 뭐 매일 똑같은 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니 피곤한 줄 모르겠네. 네 신랑도 안 자면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거실로 좀 나올래? 네, 어머님. 자기야, 어머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대. 잠깐 나와봐. 엄마 오셨어요? 깜빡 졸았네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너희 결혼하고 3년은 같이 살기로 맘먹고 들어왔잖니?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냐? 네? 아, 그렇죠. 생활비 드려야죠. 엄마 생활비 제가 드리잖아요. 매월 50만 원씩. 그거야 너 혼자 나한테 얹혀 살 때고. 지금은 결혼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살잖니? 엄마 저희 결혼했다고 생활비를 더 올려서 받으시겠다고요? 그동안 네 남편은 생활비 월 50만 원씩 나한테 줬었다. 이제 너희 둘 같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 둘이 합쳐서 100만 원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100만 원이요? 그래. 왜 많이 부담스럽니? 따로 나가 살게 됐을 때 쓰는 돈 생각해서 나도 나름 대충 계산해보니 100만 원 딱일 것 같아서 정한 거야. 생활비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100만 원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해서요. 요즘 집값이며 물가 생각하면 너희 둘 따로 나가 살면 그 이상 쓸 것 같거든. 너 음식 만드는 것도 아직은 잘 못하고 분명 따로 살았으면 배달시키고 사 먹고 했을 텐데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한데요. 너희 주는 100만 원으로 식비, 공과금 같은 거 다 낸 걸로 할 거니까 딱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거라. 어떠니?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인데 솔직히 제가 장을 볼 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100만 원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그럼 100만 원은 아들 월급날 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동안 50만 원씩 받던 것도 네 남편 월급날이었거든. 네, 알겠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 이런 건 시간 지나서 얘기하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먼저 서운하지 않게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 꺼낸 거야. 썩 좋은 소리 아니라서 불편했을 텐데 그렇게 해준다니 고맙다. 할 말 끝났으니 들어가서 쉬어라. 나도 씻고 쉬어야겠네. 네, 어머님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먹을 거야? 글쎄, 오늘 명태조림이 먹고 싶은데 어머님 가게 들러서 사갈까? 명태조림 좋지. 그럼 혹시 잡채도 같이 사올 수 있어? 나 잡채도 먹고 싶은데. 잡채 귀신님, 알겠습니다. 잡채도 같이 사갈게.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톡 보내놔. 아참, 자기 먼저 집에 도착하면 밥 좀 해줄래? 그래 내가 밥 해놓을게. 그럼 이따가 봐. 알겠어 자기야 저녁에 집에서 봐. 아가씨, 저 왔어요. 어머님은요? 새언니 왔어요? 엄마는 재료 장 본다고 나가셨어요.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가게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저녁 반찬 사려고요. 아참, 여기 오는 길에 떡집에서 시루떡 좀 사왔어요.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우와, 시루떡 먹고 싶었는데 손님 많아서 바로 옆인데도 사러 갈 틈이 안 났거든요.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새언니밖에 없네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가씨 많이 바빴나 보네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톡하세요. 내가 퇴근길에 사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새언니도 피곤한데 뭐 하러 가게 들러요? 에이, 그 정도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잠깐 들렀다가 가면 되는 건데요, 뭐. 근데 저녁 반찬은 뭐 사려고요? 오늘은 명태조림 먹고 싶어서요. 그이는 잡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잡채 킬러죠. 전에 가게에 일 돕는다고 와서는 계속 잡채 주워 먹어서 엄마한테 맞은 적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잡채 사랑이 남달랐나 보네요. 그럼 명태조림이랑 잡채 이렇게 두 가지 드려요. 다른 반찬 맛있는 거 뭐 있을까요? 오늘 꽈리고추 무침 맛있게 됐는데 이것도 같이 드릴까요? 간이 딱 좋더라고요. 우와, 좋아요. 그럼 꽈리고추 무침도 같이 주세요. 얼마예요? 다 해서 9,000원이요. 그럼 10,000원 채워서 서비스로 하나 끼워주시면 안 돼요? 아, 역시 단골 손님 멘트. 그럼 돼지 껍데기 하나 남았는데 그거 1,000원으로 드릴까요? 돼지 껍데기 괜찮아요? 아가씨 배보다 배꼽 아니에요? 어머님 마시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 정도는 저도 힘있어요.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저 내일 가게 나오는 날이에요. 내일 새언니예요. 잘됐다. 오빠 오면 자꾸 쓸데없이 간섭해서 너무 정신사나운데 새언니 오는 날은 좋아요. 그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호호호, 아무튼 내일 일찍 나올게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모님들하고 반찬 다 만들어 둘 거라서 일찍 안 나와도 돼요. 푹 쉬고 10시쯤 오시면 돼요. 아, 그게 저 반찬 좀 배우려고요. 반찬이요? 왜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필요도 없는데 못 하러 배워요? 어머님 가게 반찬이 다 맛있는데
저도 배워서 혹시 분가하면 만들어 먹으면 좋잖아요. 오, 새언니 멋있는데요? 의외로 새언니 손맛 있어서 엄마한테 배워서 반찬 가게 여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정말 그러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사람 일은 또 모르잖아요. 새언니 저랑 수다 떠느라 너무 시간 늦어진 거 아니에요? 배고프실 텐데 빨리 집 가서 저녁 드셔야죠. 그렇네요. 그이 기다릴 텐데 가야겠어요. 아가씨 떡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내일 봐요. 네, 새언니 조심히 가요. 엄마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가게 문 벌써 닫았어요? 아니다, 네 동생 있잖아. 우리 딸이 가게에서 일 배운 지 꽤 오래됐으니 가게 열고 닫는 건 혼자도 할 줄 알지? 우와, 몇십 년을 한결같이 일찍 가서 늦게까지 계시던 분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봐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희 둘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일찍 들어온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너희 결혼하고 다음 달이면 딱 3년이잖니?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3년이나 됐는 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도 있고 하니 너희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아야지. 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님 댁에 들어와서 살기 전에는 딱 3년 되면 나가 살아야겠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같이 살면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뱉은 말이 있는데 너희도 둘이 따로 살아봐야지. 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봐야지 않겠니? 늦었지만 신혼생활도 즐기고 말이야. 근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눈치를 볼 시간이 없어서요. 뭐 같이 집에 계셔야 눈치도 보고 코치도 보고 할 텐데 눈 뜨면 안 계시니 솔직히 눈치를 볼래야 볼 수도 없었어요. 뭐 신혼생활을 하고 산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만 그래도 따로 사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냐? 이거는 내가 너희 분가하면 주려고 그동안 모은 거다. 엄마 이거 뭐예요? 너희 이 집 나갈 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돈 조금씩 모아둔 거야. 무슨 통장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잠깐만. 대박, 엄마 1500만 원 뭐예요? 우리 며느리 그동안 한 달에 2번씩 가게 나와서 같이 도와준 수고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 일 도와드리는데 무슨 수고비를 챙겨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챙겨줘야지. 내가 말은 안 했다만 솔직히 처음에 한 달에 2번씩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꾸준히 올 거라는 기대 안 했었다. 많이 귀찮았을 텐데 매달 잊지 않고 2번씩 꼬박꼬박 와서 도와주는데 참 내가 고맙고 마음이 좋더라.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주말에 아가씨랑 같이 얘기도 하고 저도 반찬 만드는 거 배우는 거 좋아서 나간 건데요. 솔직히 남들은 어머님 반찬 만드는 레시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도 기회 없는데 저는 그걸 수업료도 없이 배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돈 들였어야죠. 뭐 아직 제대로 만들려면 한참 멀었거든. 돈 낼 만큼 솜씨도 안 되잖니? 아, 그건 그렇죠. 어머님 역시 빈말은 못하시네요. 아니 그건 그렇고 무슨 돈을 1500만 원이나 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고급 인력이니 시간당 2만 원씩으로 하루에 8시간 계산해서 매달 저축한 거야. 뭐 일찍 나올 때도 있고 했는데 내가 그 시간 다 따져서 계산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하루에 8시간으로 생각하고 36개월 꼬박 통장에 매월 월급 명목으로 따로 모은 거랑 그동안 명절 전날에 항상 나와서 제일 바쁠 때 도왔잖니. 그거 보너스로 계산해서 1500만 원 맞췄어. 어머님 명절에는 손도 부족하고 또 친정 갈 때 챙겨가라고 전이며 잡채며 음식들 바리바리 싸주셨는데 뭘 또 보너스로 돈까지 챙겨주세요? 그거랑 돈은 다르지. 그렇게 치면 너는 우리 가게 와서 반찬 사 먹잖니? 그거랑 같은 거다 생각해. 엄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한데? 솔직히 가게 일 도운 건 제가 와이프보다 더 많이 나가서 도왔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며느리는 사돈댁 귀한 딸이잖아.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지. 아니 그럼 손맛 좋아하는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네 동생은 가게 일 배울 생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없이 나와서 일하는데 너랑 어디 갔니? 그래 자기야. 아가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실컷 무료 노동했잖아. 자기는 아들이야 아들. 그럼 엄마 이건 와이프 일한 거 챙겨준 돈 모은 통장이고 이건 또 무슨 통장이야? 잠깐, 통장이 2개나 더 있는데 0이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뭐야? 0이 8개 1억? 엄마 1억? 진짜 1억이야? 잠깐만,
이 통장도 또 1억 80만 원?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야? 하나는 그동안 너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줬던 돈에 내가 추가 200만 원씩 보태서 3년 모은 돈이야. 너희 결혼해서 바로 분가해서 살게 되면 돈 제대로 못 모을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대신 저축한 거야. 그리고 다른 1억은 너희가 중간에 먼저 분가하겠다는 말 안 하고 3년 다 채워서 같이 살면 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3년 잘 살아줬으니 챙겨주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님 집에서 같이 산 덕분에 따로 적금 들어서 충분히 전세집 구할 돈 모아뒀어요. 맞아요, 엄마. 정말 이렇게 큰 돈 안 주셔도 돼요. 솔직히 가게는 아무래도 우리 손맛조아한테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저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 안 가고 가게 일 배워서 나중에 지 가게 차리겠다는 게 얼마나 예쁘냐? 뭐 나중에 내 유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가게는 네 동생 줄 테니 너는 가게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 받거라. 분가해서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근데요, 어머님. 저희 분가 안 하면 안 돼요? 어머님 댁에서 사는 거 정말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저는 따로 나가 사는 게 더 걱정되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둘이서만 좀 살아봐야지. 나가서 둘이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집 구하는데 보태서 분가하거라. 엄마 감사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 너는 분가해도 가끔씩 가게 나와서 내 동생 좀 쉬게 해주고. 아, 분가해도 그건 제 몫이군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저도 솔직히 어머님한테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거든요. 3년 동안 가게 나가면서 배워보니까 나름 손맛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머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아파트 단지 이런데 조그맣게 반찬 가게 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뭐 그건 너희 알아서 하고 아무튼 이 통장은 너희 가져가고 분가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다 며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오히려 감사했죠. 자주 놀러 올게요. 너희가 언제든 놀러 오는 거야 상관없다만 너희 와도 나 집에 없다. 아, 그렇겠네요. 그럼 집이 아니라 가게에 놀러 갈게요. 시어머님이 챙겨주신 돈에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모아보니 꽤 적지 않은 돈이 모였더라고요.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기는 충분했는데 집을 사기에는 살짝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글쎄 챙겨드린 용돈을 안 쓰고 모아두셨더라고요. 거기에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처럼 오히려 돈을 얹어서 챙겨주셨습니다. 가게일 도와드린 대신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 다녔던 남편처럼 시집살이 일도 없는 시어머니와 같이 산 덕분에 대출 없이 집 장만할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친정 부모님 덕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가해서 둘이 살아보니 나름 또 소꿉장난하는 기분도 들고 3년의 결혼 생활 한 적 없는 것처럼 정말 신혼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주말이면 어머님 가게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반찬 만드는 걸 배우고 있답니다. 솜씨 좋은 시어머님의 반찬 만드는 법을 잘 배워서 조그맣게 반찬 가게 여는 게 제 소원이 되었거든요.